국민의힘 김웅 의원에 따르면 KBS 이사회 수신료가 월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상향하자는 안건이 상정됐다라는 거고, 김웅 의원은 KBS 직원 60% 연봉 1억 이상이다. 2,053명이 무보직이다. 경제나 허덕이는 국민에게 수신료 뜯어내 억대 연봉 KBS에 돈 주는 것이야말로 이익공유제 아니냐라고 반발했습니다. 자, 그러자 KBS가 반박했는데 억대 연봉자는 46.4%다. 이것도 일반 기업치고 너무 비정상적으로 많은 수치 아닙니까? 51.7이었다 2018년에. 꾸준히 감소 중이다라는 거고요. 청원엔 임금 삭감 수신료 동결 폐지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두 가지인데 박수현 대변인. 네. 일반 기업이라면 억대 연봉자가 절반에 가까운 기업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의문. 자, 이것이 방망 경영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라는 야당의 공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 또 평양에 또 짓겠다라는 게 예. 만약에 평양에 지국을 건설했을 때 지난번처럼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하듯이 폭파하지 말라는 보장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도 곁들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 답하기 전에 우리 김진 앵커는 연봉이 얼마 됩니까? 저는 한참 못 미칩니다. 아유, 예. 안타깝습니다. 뭐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 문제나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KBS가 답할 문제이죠. 뭐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평양 지국의 개설 문제는 우리가 내용들을 잘 이제 몰라서 그런데 남북 관계의 개선에 따라서 늘 검토를 해왔던 그런 문제예요. 2018년만 해도요, 서로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뭐 정말 한반도에 봄이 오고 잘 해결될 것 같으니까 서로 각 방송사마다 우리가 평양에 지국을 개설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청과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던 시기고요. 또 KBS는 뭐 그 중에서도 이런 계획들을 계속 가지고 있고 어느 방송사든지 저런 계획은 내부적으로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뭐 문건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KBS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라는 것이고,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대로 지금 이런 분위기에 사실은 수신료 인상을 얘기하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저것까지 넣어서 예산을 짠 것은 맞냐? 저도 뭐 그건 적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 현실감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잠깐 짧게 드려볼게요. 예. 북한의 생존 전략은 핵을 가지고 개발해서 가지고 있는 게 생존 전략이 아니에요. 북한은 핵을 개발해서 뭘 하려고 하냐?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핵에 대응하는 돈을 받고자 하는 것이 북한의 생존 전략이에요. 북한의 주민들이 이미 휴대폰을 1000만 대 가깝게 쓰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무리 통제를 한다고 해도 북한 주민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이제 북한 지도부 김정은 정권의 할 일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북한 경제를, 북한도 경제입니다. 수령이 지도력으로 이걸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되는데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만들어 놓은 핵을 가지고 국제사회로부터 이 경제개발 지원 돈을 받는 거예요. 팔아가지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그 물건이 팔릴 때까지 물건을 가진 사람 뭐 하겠습니까? 돈을 더 받기 위해서 물건을 계속 보완하고 날개도 달고 뭐도 달고 계속 하는 겁니다. 북한의 핵은 계속 북미 수교가 될 때까지,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이 완벽하게 체제 보장이 될 때까지 북의 핵은 계속 고도화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북의 일관된 행동 원칙이에요.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핵 값을 받아가지고 경제를 잘 개발해서 수령의 은도를 우리가 먹고 살게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핵화 의지가 없다? 저렇게 말하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고, 비핵화 의지 있죠. 빨리 이 핵을 사달라는 거예요, 북한은. 그래서 비핵화 의지는 충분한 것이고, 빨리 북미 정상회담과 이런 것들이 열려서 평화협정이 되고 북한이 체제 보장이 확실히 되는 거, 거기까지가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 개념을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한 개념으로 다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예, 다시 이제 KBS 논란으로 돌아와서, 그런데 이 분위기 속에 KBS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올린 글이 논란이 되자 KBS가 사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 가지고 불만들이 많네라는 그리고
능력 되시고 기회 되시면 우리 회사로 들어와라. 억대 연봉이 불어오면. 이런 글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결국 이게 파장이 됐습니다.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직장 인증 후에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우리 회사 가지고 직원 절반 1억 이상. KBS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KBS 측에서 KBS 구성원의 상식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내용의 글로 불쾌감을 들여 유감스럽고 송구하다라며 사과했습니다. 임금 체계 개선 등을 통해 조직 슬림하고 경영 효율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기자, 수신료 인상 논란이 거센데 거기에 평양지구 건설 논란에 그리고 KBS 직원으로 보이는 추정되는 분의 불오면 우리 회사 들어오든가라는 어떤 조롱글, 결국 KBS 사과까지 일련의 일들.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공영방송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KBS의 수신료 인상은 뭐 굉장히 오래된 과제이기도 하고 사실 여러 차례 뭐 KBS가 요청을 하기도 했었고 뭐 했었던 일이기 때문에 뭐 KBS 입장을 이해 못할 바도 아니지만 결국은 KBS가 거의 적절하게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수신료라는 건 어쨌든 일종의 거의 준조세 개념인데 그렇게 준조세를 받아가면서 과연 공정성을 담보하고 또 공영방송으로서 역할, 위상을 제대로 세웠느냐 이 논란 속에 이제 늘 있는 거고 그걸 KBS가 보여줘야 됐었는데 뭐 조금 전에 김광삼 변호사나 김병민 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다 이런 이제 국민이 적지 않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논란이 되는 건 자 그러면 만약에 KBS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 그러면 먼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경영 구조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부 슬림화를 통해서 어떤 경영 정상화를 먼저 노력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김웅 의원이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1억 이상의 무보직이 2,000명이 넘더라. 근데 거기는 해명이 그렇지 않다. 1,500명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 아니 국민들 봤을 때는 물론 2,000명은 잘못되고 1,500명은 뭐 그게 진실이겠으나 아니 1,500명이라는 게 어떻게 그게 해명이 될 수 있는지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KBS가 수신료 인상에 앞서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내놔야겠지만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 먼저 경영을 어떻게 그럼 정상화할지 더 튼튼하게 바꿔나갈지를 고민하는 게 먼저다. 이런 게 당연히 국민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의혹이고 주문이고 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KBS가 거기에 먼저 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논란 전해드렸습니다.